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요새 뭐 시장 좋죠. 사실 지난주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년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한 주였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한 주였어 싶을 정도로 별일 없이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요새 이게 시장이 좋은데요.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S&P 연말 7천 간다. 코스피 5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장밋빛 희망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할까 하다가도 뭐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좀만 더 이따 팔지 뭐. 좀 더 오르면 팔지 뭐 하면서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는 추세를 확인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별일 없이 잘 가고 있나? 그 별일이 생겼는지 판단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언제 떨어질지, 언제까지 시장이 갈지 판단하는 계기가 되거나 하나의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추세 전환 여부를 알기 위해 확인하는 지표, 미국채 금리입니다. 레리 윌리엄스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그 국채 금리를 확인하라 그랬거든요. 이제 국채 금리를 많이 주게 되면 사실상 주식이라는 것이 위험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주식에 위험을 걸지 않고도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싶어서 투자금이 채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결국 투자금이 많아야 이제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져서 투자금이 채권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주식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요거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요때가 제일 높았죠. 요때가 제일 높았는데 이때가 2월 중순으로 요때부터 사실상 이제 4월까지 이제 주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금리, 채권 금리가 유지된다고 한다는 것은 요거 이제 요거 주식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요새 좀 신기한 점은 10년물 금리는 그래도 낮은 편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30년물 금리는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벤치마크로서 10년물만 봤었는데 30년물이랑 10년물의 차이가 좀 생기다 보니까 10년물이랑 30년물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0년물이 한 4.4를 넘어가기 시작하거나 국채 금리가 지금 이미 높은 상태긴 한데 4.8을 넘어서 4.9, 5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제가 이게 국채 한 4.8, 4.9에서 TNF랑 TLT를 샀었거든요. 이게 TLT가 미국 장기채 ETF고 이건 장기채 3배 ETF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떨어져서 수익이 났었을 때 좀 팔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10년물이 4.4, 뭐 30년물이 4.8, 4.9 되면은 다시 또 채권을 매입하려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투자금이 빠져나오고 주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급락 여부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저는 저점에서 투자자고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뭐 비트코인을 옛날엔 해봤지만 10년 후보자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는 비트코인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선행지표로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요게 2월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떨어졌어요.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시장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갑자기 급락을 했어. 그러면 요거는 이상 신호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더 조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비록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지만 비트코인 급락 여부도 이제 매일매일 체크해서 밤 사이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는지,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조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도주 하락 여부인데, 사실 주도주가 먼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이 철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주도주가 지수 대비 좀 더 높게 잘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떤 특정 인기주, 주도주가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은 요거는 뭐 그 종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추세가 바뀌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카나리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주도주는 뭐 제가 투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둔 상태로 계속 그 가격이 여부, 그리고 혹시나 급락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스닥 거래량이에요. 이게 거래량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몇 배 이상 터져 나오는 그런 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이라는 것이 사실상 터지고 나면은 그 후에 당분간은 그 오름세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건 좀 호신으로 본 다음에 당분간 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가장 최근에도 한번 터졌죠. 이게 9월 19일의 이제 그래프인데, 이때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니까 인하 진짜로 했네 하면서 좀 터져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제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좀 없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시장 추세가 괜찮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하락률이에요. 이건 제가 작년에 느꼈던 건데요. 작년이 이제 S&P 기준으로 해가지고 2% 이상 하락이 발생하지 않은 연속일, 이것이 이제 미국 이 긴 주식 역사에서 역대 4위의 기록입니다. 347일 연속으로 2%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에는 347일 동안 발생하지 않고 역대 1위 간다 뭐하다 하다가 갑자기 7월 18일인가 2.8% 하락에 터지면서 연속 기록이 깨졌습니다. 당연히 이거 가다 보면은 당연히 2% 하락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시장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러다가 며칠 안 돼 있어가지고 3% 넘는 하락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블랙 먼데이도 터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어떤 특정한 하락, 큰 하락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계속 가다가 이제 큰 하락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하루가 발생하면은, 물론 그 다음날 바로 그 손실분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갑자기 추세적으로 다른 하락이 발생했네. 이런 건 염두에 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일 하락 하나만 발생한 상태 내에서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수많은 날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게 해서 투자자는 안심하겠지만, 이럴 것이 일일 하락에 쌓여서 주간 하락이 발생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발생했다가 단기 하락까지 나오고, 뭐 이런 상태에서도 이거는 뭐 일일 하락 발생할 수 있어, 한 주간의 하락 발생할 수 있어, 단기 조정도 발생할 수 있어 하면서 안심을 시킬 그런 단계에서 뭐 투자자들, 이런 전문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의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만 좀 볼 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해와 비슷한 해를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한 해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좀 살펴보는데, 제가 가져온 요 그래프는 이제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는 그 해의 나스닥 지수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2021년도가 정말 좋은 해였죠. 그러다가 22년도에 이제 베이비 스텝 말고 뭐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나스닥 S&P 지수가 폭락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생각할 때는 21년도까지 좋았다가 22년도에 금리 인상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들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이 무너졌었지라고 기억을 할 텐데, 보시면은
사실 금리 인상보다도 하락이 더 빨리 왔어요. 보시면 이게 2021년 10월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11월부터 약간 흔들리긴 했었어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2월 말에 사실상 계좌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랐다가 12월 말을 끝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미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3월 달에 했었거든요. 1월도 동결을 했어요.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3월이 되기 이전에, 이때가 3월인데 3월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락 추세는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인플레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고용도 문제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가 문제되면 그때 팔지 뭐. 고용이 떨어져서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팔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그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하락 추세일 수 있고 하락 추세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때 팔 걸 하면서 다시 오르면 팔지 뭐 한 다음에 좀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큰 하락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 뭐 고용 지표 조심하지만 그 사전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얘가 이렇게 앞단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지표를 제가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하락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뭐 월가에서 이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이제 이런 추세 전환을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못 맞추는 거고, 아니 그냥 버핏이라든가 이런 그루들은 그 하락 그거 특정한 시점 절대 맞출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확인한 이유는 이제 알림음처럼 이제 어떤 위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알림음처럼 이런 것이 좀 변화가 있다 해가지고 알림음을 듣고 조금이나마 나의 포션을 정리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제가 제일 중시하는 지표는 버핏 지수거든요. 보시면 이미 20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현재 그 최고점에서 한번 휘청했어요. 휘청하긴 했는데 이게 4월 달의 모습이죠. 2월까지 가다가 비슷한 시점에서 휘청하고 지금은 그 지점도 뛰어넘어서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버핏 지수가 높으니까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실상 그렇게 오르니까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2019년도 높았고 2021년도 높았고 24년도 높았고 23년도 높았어요. 그래서 이 높은 것만 가지고 이제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은 23년, 24년, 25년 이런 상승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따라는 가야 하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거에 때문에 작년도 올랐으니까 올해도 오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고음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계획은 일단 지금 잘 오르고 있고 수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연습을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연습할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 정말 제가 이제 저희 다른 취미는 게임인데 게임할 시간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앞단에 경고음들이 나오면은 트레이딩하고 있는 그런 그 양 자체를 좀 조절하고 그날 살려고 해도 경고음이 뜨면은 좀 덜 사는 방법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자제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이런 것을 촬영하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함으로써 제가 더 기억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록을 해뒀던 것이 지금 현재 뭐 그때 인버스 팔 때도 그렇고 올해 4월 때도 그렇고
이런 하락을 피하거나 상승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좋은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지표 변화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지표 변화가 실제로 하락을 가져오는가,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고 기록을 해두려고 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것이 자산이 돼가지고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겪었던 것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미 저도 이렇게 2년 넘게 해왔으니까 제가 이런 것을 해왔던 짧은 경험이긴 하지만 이 기록과 기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저처럼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그렇게 한 번에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세가 계속되다가 딱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미 인버스라던 하락에 많이 배통하신 분들은 야, 이제 진짜 하락 왔다, 내가 오래 기다렸지 한 다음에 이 떨어지는 지표가 쭉 떨어지길 바라실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이것이 떨어질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반등해서 오르고, 다시 떨어질 것 같이 하다가 반등해서 오르고, 그러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다가 다시 오른다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인버스를 가지고 있지만 저 아래 끝에서 내가 정말 많은 수익을 내고 팔 거야 라고 기다려버리면 이런 단기적인 기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겪었던 그런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 같은 걸 혹시나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큰 수익을 노린다기보다는 요럴 때, 이렇게 하락 났었을 때 5%, 7% 수익이 난다고 하면 그때 조금 팔고 그래서 어느 정도 김을 빼서 그래도 내가 수익은 냈지라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오르게 되면은 뭐 좀 더 매수하고, 더 떨어지게 되면 좀 더 팔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인버스 운영할 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해볼 것이, 말씀드렸듯이 이 지지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코스피로 치면은 코스피는 3000선이 강한 지지선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3000선까지 좀 내려간다. 그럼 3000선에다 받쳐서 한 번 올라가겠지 생각해서, 그때는 뭐 인버스도 정도 팔고 하겠지만은 그때 오른다의 베팅을 한번 단기적으로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도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몇 가지 제가 봤던 괜찮은 주식들, 3000선까지 했으니까 좀 떨어졌겠죠. 그때 단기적으로 사서 올랐을 때 파는 트레이딩을 한번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기가 좋으니까 뭐 아무런 얘기가 없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게 되면 야, 이거 계속 가는 거야? 아니면 다시 반등하는 거야? 단기 조정인가? 아니면 하락장의 초입인가? 이걸 가지고 많은 말들이 오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거를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락장의 초입인지 판단한 여러 지표들, 그때의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것에서 이것 때문에 과연 떨어질까? 오를까? 이거 평가해보고 그 결과를 잘 기억해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나중에 되면 저희 자산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잘 복귀하고 정리하고 타임 사이클에 활용하려고 하고요. 이 사이클이 지나가서 제가 좀 정리가 되면 다시 또 방송을 통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익 공개입니다. 제가 7월부터 이제 9월, 10월 하락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 성향상 이제 한쪽에 올인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는 매수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대다수의 가지고 있던 물량은 롱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많이 팔았지만 홍콩, 중국, 일본은 거의 사실상 하나도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홍콩, 특히 알리바바 많이 오르고 일본도 오르다 보니까 제 예상은 틀렸지만 수익은 계속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7월에 수익이 총 누적 수익이 2억을 넘었고, 그때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2달 됐나요? 2달 사이에 7천만 원이 더 붙어가지고 누적 수익 2억 7천만 원, 올해 수익 1억 4천이 되고, 원금 비중으로는 이제 142%, 143%네요. 143%의
수익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이 빗나갔는데 이렇게 수익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긴 하죠. 물론 제가 한 2억 정도 팔았으니까 지금 다 안 팔았으면은 뭐 2억 7천이 아니라 3억 1천만 원, 3억 2천만 원 됐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환율을 이용해서 좀 달러를 많이 매도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주는 3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키움 트레이딩 하면서 이제 달러도 많이 썼고, 그리고 많이 팔면서 신용대출 줄이고, 이제 해서 달러가 줄어들고 신용대출을 많이 갚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1,900만 원 정도 지금 제가 된 상태이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거 계속 이제 지수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인버스는 손실이 난 상태인데, 이거 인버스를 정리하고, 다음 지점에서 한번 다시 인버스를 잡을까? 인버스 포지션을 다시 잡을까? 했는데,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가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손절 없이 간다는 거죠. 아니, 왜 지금 지수 오른다면서 손절 없이 계속 가? 앞에서 지표를 보면은, 그, 10년을 부자가 얘기한 지표 중에서 지금 당장 위험한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계속 가?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지표가 이렇지만 실제 하락하는 그 지점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가 지금 분명 존재는 하거든요. 존재하고 트럼프가 계속 리스크를 만들고 있어요. 시장이 괜찮다 보니까 이거저거 타국에 더 요구하면서 리스크를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는 확실히 존재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반영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없겠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 가격이 나쁘진 않다고 봐요. 더 오를 수 있고 더 손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도 이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판단 하에서는 이제 9월 하락이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오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을 놓쳐서 나는 이제 9월 하락을 맞추지 못했을까? 나의 생각이 틀렸을까? 캠피셔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하락 오지 않을 거라고 정확히 맞췄거든요. 그래서 캠피셔는 어떤 점을 봐서 이걸 맞춰낼 수 있을까? 이제 곧 추석이 오니까 뭐 이것저것 볼 책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캠피셔 책도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하면서 어떤 점을 내가 잘못 봤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됐었을까? 아니면은 결과만 달랐을 뿐이지 나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돌아보고 트레이딩도 공부하고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